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수능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이고요. 26 수능입니다. 수능 본 지 며칠 지났거든요. 보통 강사들이 온라인 강사 수능 해설 강의를 좀 뒤늦게 올립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1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조금 쉬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안 봐요.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해설 강의 보고 있겠니? 점수만 확인을 하지. 그리고 자기 등급 컷 이런 것만 보고 이제 곧바로 논술 보고 대입 지원 준비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도 뭐 그렇게 급하진 않고 그래서 내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점이 중요한데 이 해설 강의를 집중해서 보는 친구들은 내년에 수능을 볼 친구들이야. 26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요번 수능에 안타깝게도 조금 삐끗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친구들. 파이팅! 그래서 내가 이 해설 강의, 먼저 총평부터 할 텐데, 총평을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할 거야. 알겠지? 자,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 1, 지금부터 하는데 총평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석 좀 할게요. 생명과학 1,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지금 교과서, 생명과학 1 교과서와 지금 수능 시스템 30분에 20문제 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지 지금 10년 남짓돼요. 그냥 10년이라고 얘기할게. 10년 이래. 내가 강의 생각하는 지 오래됐거든. 내 기억으로는 가장 어려웠어. 지금 메가스터디 집계 1등 컷이 42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선생님 예전에 2 수능이나 2, 3 수능도 1등급 컷이 42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어렵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얘가 더 어렵습니다.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더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객관적인 문제들 수준을 보면 이때보다 얘가 더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알겠지? 근데 왜 등급 컷이 비슷했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과학을 하니까 그래프를 좋아해.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도 올라가요. 알겠어? 그래서 등급 컷은 비슷한 데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의 실력이 왜 올라가느냐? 애들이 매년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베이비들이 IQ가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기출문제 기반에서 가르쳐 주잖아.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같은 강사들이.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었던 어려운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이해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도 그거를 그 다음 해는 애들이 풀어내고 또 새로운 유형 나와도 또 풀어내고 이게 쭉 올라가는 거야. 마치 군비 경쟁하듯이. 두 국가가 군비, 군사력 증강해서 경쟁하듯이 쭉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여간 그 정점에 온 게 요번이었고 이번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습니다. 왜 평가원이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웠다 이해됐지? 분석은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야, 문제들. 왜 평가원이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동의도 안 되고요. 물론 내가 평가원 관계자들과 아무런 연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교육 강사일 뿐이에요. 이게 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나 가슴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지금 과탐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사탐으로 달려가는 사탐 런 현상이 뉴스에서 크게 얘기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학생들이 줄어서 내 매출이 줄어든다? 난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정말 오랫동안 1등 했고 내 자랑 잠깐 하면 나는 정말 좀 많이 벌었어.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도. 문제는 뭐야? 본질적인 문제. 사탐론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대나 메디컬 가는 학생, 메디컬은 좀 덜한데 공대나 자연대를 가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 안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심지어 내년에는 미분 적분을 안 하고 확률과 통계를 하고 가겠다는 학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이 안 돼요. 지금도 뭐 이런 얘기 조금 길어지는데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이 있는데 솔직히 물리화학이 근본이야. 그 중에서도 물리를 안 하면 어떻게 공대 가서 뭘 하니? 공대는 전부 다 물리야. 수학과 물리. 오케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간. 이 생명과학 원 출제한 이 평가원 출제진들이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검토했었던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부심 같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생명과학도 어려울 수 있어. 나 생명과학 교수고 내 생명과학 유명한 학교 선생님인데 나도 머리 좋아 인마. 나도 문제 어렵게 내는 거 보여줄 거야.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결과 뭐야? 애들이 더 깊이 할 수도 있잖아. 생명과학을 더 깊이 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 이것만 이 생명과학 원반 튀어요. 과학 8과목 중에 얘만 너무 어렵다고 나머지는 적절한 난이도로 나왔어.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게 된다 그러면 조금 내년에는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애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넋두리 했고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볼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 구성과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스템이 10년 넘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하고 다 나왔어. 현 교과서에서. 문제 구성도 개념형 열쇠문항 쉬운 거야. 추론형 7문항 좀 어려운 거야. 가계도 같은 거. 약간 이런 구성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단원별 분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유형도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 선생님, 구성과 유형이 똑같은데 어떻게 난이도가 역사상 가장 어려웠나요? 자, 분석 들어갑니다. 개념형과 추론형이 있는데 요거는 쉬운 겁니다. 다 알 거예요. 뭐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혈당을 낮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교과 개념만 외우고 있으면 답이 뭐 10초, 20초 만에 나올 만한 것들. 근데 이게 충격이었어. 13문제 중에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금씩 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문제를 구성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13문제 중에 거꾸로 10문제가 한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근데 요번에는 30초도 걸리고 1분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왜? 추론형이 너무너무 어렵거든. 추론형을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제대로 풀려면 30분 걸리고 그래. 전체 시간이 30분이다.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 이게 이제 관건이야. 그래서 개념형에서 이거를 굉장히 13문제를 빨리 풀어서 요거를 심지어 5분 내에 푸는 친구들도 있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 6분, 7분, 8분, 9분, 늦어도 10분 이내에 풀게끔 전술을 짠다고 학생들이. 근데 이번에는 애들이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야. 시간이 조금씩 더 걸려. 나 평상시 6분 내에 풀었는데 7분, 8분, 9분, 10분까지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자료가 새로운 게 많이 나서 낯설게 유형도 낯설게 났단 말이야. 교과서 있는 내용이야. 근데 조금씩 바꿨어.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5초, 10초씩 더 걸리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스텝이 꼬여버리니까 여기서 실수를 해서 개념형을 13문제를 거의 실수를 안 했던 애들도 한 문제, 두 문제에서 자빠진 거야. 어이없는 문제들이 좀 있다니까 애들이. 왜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을까? 다른 문제가 쉬웠으면 그 문제 안 틀렸어. 꼬여버린 거지. 여기서부터. 특히 방영구라고 하는 살짝 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어. 일일이 세야 되는 거야. 근데 요번에는 표로 나오지 않고 사칙연산이 아닌 그냥 그림에서 세게끔 소재가 낯설었어. 원리는 똑같은데. 그리고 혈액형 계산 문제가 나왔어. 사람수 계산하는 거. 이것도 기존 유형과 조금 달리 나왔어. 사람수 계산으로. 풀고 나면 쉬워. 문제 한 두세 번 풀잖아. 그럼 이런 유형 또 나오면 애들이 30초 내에 다 풀어.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온 것도 포인트였고 낯설게 나온 것도 포인트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50%대가 나와버린 거야. 여기서 애들이 10분 넘게 그리고 한두 문제를 틀려버린 거야. 그리고 추론형 잡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된 거지. 그렇잖아도 올해 이번 수능에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은 뭐 적절했지만 영어도 어렵고 그래서 애들이 힘든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KO를 빵 맞아버린 거야. 추론용으로 들어가면 그럼 개념형이 까다로웠으면 추론용이라도 만만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7문항 중에 딱 하나 여러 가지 유전 18번이라고 있어. 그거 하나 평이했고 나머지 6문제가 예상보다 어렵게 나왔어. 특히 귀류풀이를 많이 하게끔 해서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게끔 설계를 해놨어. 귀류가 뭐냐 그러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내가 문제를 쭉 풀다 가니까 선택지가 나와.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C 길로 갈까? A 조건, B 조건, C 조건 중에 뭔지 몰라. 논리적으로 안 보여. 그럼 A 집어넣어서 아니네. 가정하는 거야. B가 맞을까? 가정했는데 아니야. C가 맞네. 이렇게 가는 게 귀류풀이야.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설계를 해놨다고. 꽤 많은 여러 문제에서.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개념용도 어려웠는데 추론용도 이런 게 많이 나? 다 무너진 거지. 아, 나 요번에 삼수하는데 의대 가려고 삼수하는데 선생님 개념용도 시간 많이 걸리고 여기서도 날릴 것 같아요. 막 시험 보는 내내 막 긴장한 거지. 막 이거 어떻게 하나. 5분 남았는데 세 문제를 못 풀었어. 그 상황 이해가 되죠. 그럼 더더욱 안 풀린다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수축 문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근수축 문제 풀고 나면 어렵지 않아. 직관 뭐 이런 걸로 우당탕탕 풀면 금방 풀려. 근데 거기에 뭐 2P, 3P, 4Q, 뭐 3Q 뭐 이런 것들이 막 PQ 이상한 문자들이 막 나와버린 거야. 원리는 어렵지 않았는데 살짝씩 전부 다 낯설게 내놨어. 근수축은 그나마 중난도 추론용이라 애들이 잘 잡아냈거든. 그거 조금 기존 유형으로 나오면 정답률이 70%까지 나와요. 근데 애들이 무너진다고 그런 거예요. 조금씩 다. 결정타. 마지막에 14번 세포 매칭. 아, 세포 매칭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게끔 내나 싶어. 문제 논리는 어렵지 않아. 근데 전부 다 일일이 막노동, 일일이 한삽 한삽 떠야 되는 문제를 냈다고. 빌어먹을 진짜. 내가 대신 거친 말 좀 해줄게. 돌연변 이건 기존 유형이라 할 만한데 이것도 기류를 좀 써야 돼. 시간 걸리고. 가게도 이런 닌기리 거친 표현이다. 짜증나. 아, 여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내냐? 10명 구성원이야. 거기다가 형질이 유전형들이 3개야. 그래, 꾸역꾸역 풀었다고 쳐. 전부 다 독립이야. 보기 니은을 보면 예를 들어 라지알과 스몰티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다 일일이 셋이오 이런 게 나왔다고. 아, 출제진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하여간 그냥 내가 시험 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넋두리 하는 거다 지금. 하여간 평가원 여러분 대단하시는 거 인정하는데 요번에 조금 심했어요. 그 정도만. 하여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역사상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년 수능 볼 친구들이 겁을 먹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나왔잖아. 이것도 극복 방법이 있어. 또 이렇게 어려울 걸 예상해서 선생님이 시즌3 같은 것도 시즌3가 이 정도 난이도였거든. 다 대비시켜줬고 이거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 전술도 1년 내내 강조를 했었어. 이거 잘 따라 했던 애들은 성공을 했어. 또 하나 요거 좀 얘기 좀 할게. 애들이 곡소리가 많이 나. 요번에 너무 어려서 나 망했어요. 근데 성공한 애들도 꽤 많다? 어차피 비율이잖아, 상대평가고. 1등급 4% 뭐 해가지고 2등급에 쭉 이렇게 비율로 다 나오는 거니까 잘 나온 애들도 있어. 여태까지 못 보다가 성공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글을 수강 후기를 올려주고 있어, 지금. 대화를 내가 쭉 글로서 많이 해봤는데. 근데 잘 본 애들은 가만히 있어, 보통. 그러겠지. 나 잘 봤어요. 그러고 다니는 애들은 어디 있니? 지 친구들은 망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수능에서는. 못 본 애들은 큰 소리 내는 거고, 잘 본 애들은 가만히 있어서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얘기되긴 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하여간 근데 효율적인 전략 전술로 성공한 애들이 꽤 많다. 그래서 내년에 볼 친구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대평가니까. 문제 해설 전에 총평이 너무 중요해서 요걸 좀 길게 하는 거야.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은 이렇게 돼. 그래서 차이가 없어. 예년과.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거 다 나오고 있다니까. 유형, 문제 구성, 단원별 구성은 비중은 다 똑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해. 이게 더 중요해.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27 내년 수능 대비 학습과 시험 전략. 시험 전략을 잘 짜면 그거에 맞춰 학습을 하면 돼. 1년 동안 학습을 할 전략이 시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문제 구성과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 나올 만한 거 다 나오고 있고 유형의 변화는 없다. 다만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 차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 개념형 13문제 중에서 여태까지 10문제가 쉬웠고 3문제가 적당한 난이도였는데 예를 들어 10문제를 어렵게 3문제를 쉽게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또 유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러고. 그럼 만약에 내년 수능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평가 마음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라니까. 엿장수가 자기가 박자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엿장수 아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데 평가원 출제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 맞추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거의 예술 수준이야. 응시생 올해 집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쉽게 낸다고 했는데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냈는데 쉽게 풀 수도 있고 뭐 이게 몰라요. 나도 문제 많이 만들어 봐서 알아. 하여간 그래서 난이도는 예측이 쉽지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쉽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운 대로 그냥 잘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이번처럼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할 거야. 지금 생명과학 1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볼 텐데 또는 이거 결정한 다음에 조금 그래도 걱정되는 친구들이 많이 볼 텐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효율적인 전략을 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워진 대로 효율적인 전략을 짜면 된다. 자, 전략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거야. 무슨 선택? 시험 전략으로 얘기하면 20문제 중에서 나는 18문제만 선택을 해서 요것만 잘 풀어낼 거야. 2문제 정도는 날아가도 괜찮아.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수능 메가스터디가 집계한 과학 원만 얘기하겠습니다.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점수 비교 잠깐만 할게. 이렇게 최종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1월 말인데 12월 초에 최종 점수가 평가를 해서 발표하니까 대략 맞아. 잘 봐봐. 생명과학 원 42점을 받았어. 그럼 이렇게 나와. 원점수 42점일 때 1등급이 나온다라고 예측되고 있어. 그리고 표점 67이고 96이야. 그러면 42점이면 몇 개 틀리는 거냐? 2점짜리는 최대 4개 틀리는 거고 3점이 섞인다 그러면 3문제를 틀리는 거야. 알겠지? 3문제 정도 또는 2문제 정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서 이 정도 틀렸다고 봐. 그래도 1등급이 나와. 그럼 다른 과목을 내가 비교하는 게 이 과목 뭐 생명과학 더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난이도, 평이한 난이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구과학 1은 하나 틀려야 48점일 때 1등급이 나오는 거고 표점과 백분위가 얘랑 큰 차이가 없다고. 화원도 여기 47점, 3점짜리 하나 틀렸을 때랑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물원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틀려도 1등급 그리고 표점과 백분위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2개 내지 3개 틀리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부담을 덜고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해라 이거야. 그러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해? 문제를 풀다가 30분이잖아?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났어. 이번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내가 만약에 막전이를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이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건 할만하네? 이 정도 판단 능력은 있어야 돼. 세포 매칭 들어가는데 세포 매칭 보통 2문제가 나와. 들어갔다가 이거 못 풀겠는데? 그걸 30초 이내에 판단하고 빠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요번에 쉽네? 그러면 다 잡으러 들어가고 요번에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2문제 못 푼다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또 선생님 저는 삼수했고요. 요번에 삼수하는데 재수해서 부모님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해서 한 번 더 하는데 진짜 우리 집에 명운을 걸고 내가 지금 나서는데 의대를 가려고 그래요. 메이저 의대.
만점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거 못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담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잘 봐라. 만약에 내가 2개 틀렸어. 45점 나왔어. 생명과학원이. 그럼 요게 걸치지. 등급은 1등급이야. 수시 최저 문제 없어. 69와 99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100분위를 써. 서울대는 표점을 쓰는데 자, 이 정도 나왔을 때 만점과 거의 차이가 없어. 100분위가 1점 차이야. 오케이? 이 원점수 50점일 때는 무조건 100이라고. 100이 다야. 다른 물원 하원 지원 또는 생명과학원이 쉬워졌을 때 만점 100분위가 99밖에 안 나와. 근데 요번에는 2개 틀려도 99야. 어려워서 얘가 100 나온 거야. 나머지는 뭐 97, 98, 99가 나온다고. 얘가 더 높다고. 다른 거와 비교해서도. 또 생명과학원에서도 만점 나온 애랑 내가 2개 틀린 놈이랑 나랑 친구랑 만점 맞은 애. 진짜 운 좋구나. 정말 생명과학을 1년 내내 수학보다 더 열심히 한 그 친구랑 1점 차이밖에 안 난다고. 쫄지 말라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을 잘 짜면. 오히려 어려울수록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능은 상대평가니까. 쫄지 마. 알겠지?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야. 좀 디테일하게 해줄게. 애들이 수능 해설 강의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하는 거야. 이거 1년 내내 떠들 거야, 내가. 선택과 집중이야. 개념형 열셋은 무조건 선택해라. 이거는 무조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잡아야 돼. 선생님, 요번에 어려워서 애들이 틀렸다면서요? 아, 마음이 급해서 틀린 거지. 6분 내에 풀어야지. 5분 내에 풀어야지. 7분 내에 풀어야지. 그래서 틀린 거지. 이 요번처럼 어려운 문제를 10분 내에 풀어야지. 틀리지 않아, 애들이. 30초 내에 풀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1분 내에 풀면 안 틀린다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러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풀고 반드시 잡자. 시험 문제가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있어요. 개념형만 골라서 풀라 이거지. 개념형만. 먼저. 그럼 시험도 그렇게 하면서 학습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12월, 1월에 개념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번 공부 쭉 하세요. 조금 난이도 높아질 수 있을 만한 혈액형 계산이나 뭐 방영구나 티록신 피드백 같은 것도 어렵게 나오면 좀 만만치 않아. 그런 거 먼저 잡으라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중난도 고난도 추론용. 요거 선택해서 이거는 선택과 함께 집중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실하게 잡아야 돼. 내가 목표 등급이 3등급이다, 2등급이다, 1등급이다, 아니면 나 메이저 의대다. 그거에 맞게 2, 3, 4문제 유형을 잡아야 됩니다. 추론용 중에 좀 그나마 할만한 게 핵형 분석. 이번에 안 나왔어. 그리고 근수축. 그리고 세포 매칭의 기본형.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 그것들은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중에서 고난도 정도는 돼. 그리고 막전이가 요즘에 어려워하는데 막전이. 요 정도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 많이 하시라고. 개념력은 맘먹고 하면 한 달이면 끝난다 얘들아. 그리고 1년 내내 감만 유지하면 돼. 실수만 안 하는 연습하시고. 근데 요거는 꽤 오래 걸려. 한 6개월 걸릴 거야. 6개월. 알겠지? 선별학습 및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시험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중난도 내지 고난도 문제가 배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요거를 쭉 푸는 거지. 굳이 내가 요거 못 풀겠어. 4개만 선별을.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해야 돼. 뭐가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이고 뭐가 어려운 수준인지 자기가 한 30초, 20초 정도 보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이산이 아니네? 나올 줄 알아야 돼. 모의고사를 그으려면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기출학습 그리고 스킬학습 다 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고 알겠지? 최고난도 두세 문제. 보통 가계도와 돌연변이 그리고 세포 매칭 변형 또는 여러 가지 유전 또는 막전이가 엄청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가계도와 돌연변이는 최고난도였다. 정답률 30%대 뭐 이런 식으로 20%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고 공부하시라.
선생님 저 3등급이면 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가계도 도료면이는 2등급 목표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주 쉽게 나오는 수능일 수도 있으니까. 1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럼 하셔야 돼요. 근데 하긴 하는데 공부를 하세요. 근데 시험 볼 때 전략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문제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 문제는 다 날릴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이건 전략이다. 전술. 전략은 큰 틀에서 짜는 계획이고 전술은 디테일한 구체적인 계획이야. 직관과 기류. 문제 푸는 노하우인데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논리로 푸는 게 아니고 이럴 것 같은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매번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면은 좌우 대칭이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딱 찍고 들어갔는데 그게 맞아서 답을 내는 걸 직관풀이라고 해. 이거는 정석풀이가 아니야. 강사로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조금 좀 미안해. 그런데 30분 내에 20문제를 풀 수 없는 수준이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야. 못 푼다니까? 논리적 완벽한 논리로 고난도 문제들 가계도 돌연변이 아니면 고난도 세포 매칭 뭐 막전 이런 것들 완벽한 논리로 푸는 거 못 풀어요. 30분 이내는 그걸 어떻게 풀어? 누구도 못 풀어 그건. 두 번째, 막히면 가정으로 풀어야 돼. 귀류. 오케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상황, B 상황, C 상황 선택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정말 이걸 가만 보면은 희미하게 논리가 보일 때가 있어. 밑에 몇 가지 조건을 조합하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C가 맞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논리를 누가 개발하냐고. AI가 아닌 이상. 귀류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런 것도 필요해. 쪽팔려 하지 말고. 직관, 리스크 있어. 틀릴 가능성 있어. 그래도 시간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확률이 5%, 10%, 30% 높으니까 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직관과 기류 이거보다는 완벽한 논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얘기해요. 맞아요. 완벽한 논리를 그래서 선생님도 1년 내내 스킬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게 좋아. 알려주긴 해. 근데 실전에서 매번 이렇게 풀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여러 강사들이 나를 포함해서 완벽한 논리를 개발해요. 일명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대부분 중난도까지는 괜찮지만 초고난도로 넘어가잖아. 사후적인 풀이에요. 그 문제 유형에만, 그 최고난도 그 유형에만 맞는 사후적인 풀이 스킬이라고. 그 유형이 또 나오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나올 가능성은 한 10% 미만이야. 나오면 땡큐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 너무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몰입해가지고 나는 시험 문제 풀 때 20문제를 완벽한 논리로 다 풀 수준까지 내가 실력을 올려야지. 안 돼, 그거. 직관과 기류를 쓸 줄도 알아야 된다. 두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덜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의대 간다고, 메이저 의대. 이해되겠지? 요것들 전부 다 모의고사 훈련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요런 직관이 생깁니다. 귀리풀이도 할 때, 안 할 때 그런 거 구분이 되고. 특히 모고 중에 내가 강조하는 게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어. 20문제 중에 13문제로만 되어 있는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 그리고 16문제로만 되어 있는 거, 개념형 13문제에다 중난도 3문제 들어간 거. 18문제, 최고난도 2개 뺀 거. 이런 단계별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는 문제를 선별하는 능력, 시험 문제 운용하는 능력, 시간 관리하는 능력도 배워야 되니까 실전 모고에서 20문제 다 들어가 있는 모고도 연습을 많이 해줄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즌3처럼 아마 다음번 여러분들이 내년 지금은 아직 25년이야. 26년 이게 10월 달쯤 나올 텐데 이 시즌3는 아마 욕 나올걸? 올해도 욕이 많이 나왔다 애들이. 아 18 백호 선생님 그냥 말 까더라고. 백호 이게 무슨 문제야? 어? 맨 귀를 천지고 입닥으로 순위 나오겠어? 나한테 막 욕하더라. 실제 이렇게 나왔잖아. 다음번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이 높여야 되겠지. 나도 만드는 거 이게 힘들어. 뒤져버릴 것 같아. 이런 것도 경험하게끔 해줄 거야. 알겠지? 자, 이 정도 얘기했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간이 엄청 30분이나 했다, 총평을. 자, 총평이랑 이제 구분해서 나가야 되겠네. 개별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